예, 자, 잠깐 쉬었다 오셨나요? 예, 저도 잠깐 쉬었는데 10분이 아니라 한 30분 쉬었습니다. 뭐 녹화할 때는 잘 모르니까. 예, 자, 지금 날씨가 상당히 해가 뜨고 있고요. 지금 여기 환해서 그 집, 연구실 집 공부방에서 찍을 때보다 상당히 좀 밝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편집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옆에 사무실들이 좀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돼 있어서 옆에서 잘 모르고 혼자서 중얼거리나 그럴 것 같아요. 아무쪼록 중얼거리든 말든 저는 열심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자, 그다음 우리가 2차 시입니다. 3주차 2차 시 중에서 스포츠의 정치,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 시간에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중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좋은 쪽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스포츠가 정치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본인들이 느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스포츠가 정치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역기능적인, 반대되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중에 역기능적인 측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학습을 하셔야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제 얘기로만으로도 뭐 해결이 된다면 아주 다행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학생들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서 일단 교환을 참고로 해서 제 강의 내용, 목소리 또 뭐 영상,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 역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뭐 지면이 할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끊고 뭐 편집 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말이 조금 끊긴다거나 뭐 제가 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참아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역기능, 스포츠 대회가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초래해서 또는 조장을 하게 된다. 자, 앞선 1차 시대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 때 이제 올림픽을 중심으로 그 올림픽 같은 경우가 되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관장하는 IOC라는 것도 되게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정치 이념도 제각각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남과 여자 크게는 구분도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상, 생각 차이는 상당히 많겠죠. 저희 그 북한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그 스포츠라는 한 올림픽이라는 한 장에서 같이 서로 겨루고 뭐 할 때 그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특히 스포츠 맨십에 입각해서 그 경쟁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조금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속성들이나 개인적으로 좀 틀리긴 하지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순기능인데 스포츠에 참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부딪히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국가대표 간의 축구 경기를 볼 때 특히나 뭐 이렇게 경쟁이 아주 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축구 경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부딪히는 신체적인 접촉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강력한 태클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또 스포츠맨십에 입각해서 훌훌 털고 서로 뭐 이렇게 토닥거리고 그만 가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냥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패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벤치 클리어링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사상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배 권력의 형성에 따라서 지배 권력의 형성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스포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그 뒷부분에서 조금 나오는데 내용이 이 단락에서 내용은 없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뒷부분이 좀 나오긴 하네요. 이제 언급을 하지만 뒤에 또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죠. 흔히 우리가 이 부분 지배 권력의 형성 유지를 얘기할 때에 그 5공화국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전두환 씨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칭하는데 그 전두환 씨가 5공화국을 출범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정치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정치나 국가가 운영되는 그 경영, 행정에 많은 관심이 있으면 견제를 많이 당할 거잖아요. 특히 요즘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3S 정책,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 가지의 S자가 앞에 들어간 정책을 펼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S, 그리고 스크린이에요. 영화, 그 다음에 섹스입니다. S. 그래서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프로스포츠가 출범을 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가 출범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아주 열광을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경기, 고교 야구가 되게 그 활성화되고 많이 재미있었다고 하면 그 프로, 그들이 이제 그 아마추어 경기,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넘어가면서 프로 스포츠로 프로 야구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그때 당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 그다음에 그 어떤 성에 대한 부분,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에 한눈 판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관심이 많을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니까 정치를 하는 그때의 그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쭉 진행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만약 비자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잘된 정책이니 안 된 정책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이제 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픽 유치 관련해서도 아마 그때 정권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국가에서의 어떤 지배 권력이 그런 자기들의 권력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 스포츠를 이런 경우는 이제 악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수주의적 배타성을 조장한다. 이 부분은 아래 그림 있죠. 그 국수가 아니라 좀 자기 나라만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화돼서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만의 어떤 사상에 얽매여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이죠. 북한의 이제 공산 사회주의 형태를 국관에게 문 닫아놓고 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남의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적인 역기능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 역기능적인 측면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게 많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충돌을 초래하거나 그것을 또 조장한다라는 것. 두 번째, 지배 권력의 형성, 유지를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스포츠를 악용한다. 이용이라보다는 악용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세 번째, 국수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배타성을 조장하는 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에서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스포츠의 정치적인 기능 중에 역기능.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놓은 것인데요.
상징, 동일화, 조작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적인 기능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징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유니폼에 학교나 국가의 상징을 사입한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국가나 학교를 대표한다.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대회 참가할 때 유니폼에 뭔가 새기잖아요. 자기 이름도 새기지만 그래도 그 팀의 로고라든지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새겨놓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는 반면에 대한축구협회의 그 로고도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선수의 백넘버와 이름이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그 동일화라는 것은 자신을 선수나 팀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거를 동일화 또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 몰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100% 역기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의 어떤 성향을 중시하는 어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클럽이나 어떤 팀에 소속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자신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팀이나 단체를 나타내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수나 개개인들도 그 팀의 일환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을 동일시, 동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여튼 뭐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제목이 잘못 달렸네요. 여러분들이 그 교환에 있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역기능적인 측면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스포츠의 정치적인 속성 중에 앞서 나왔던 상징성과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교환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제목을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예. 상징성이라는 부분, 동일화라고 하는 부분, 조작이라는 부분. 제가 이 그 챕터를 순서를 조금 한 칸 뒤로 잘못 놓은 것 같아요. 예. 순기능적인 측면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어야 했는데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상징이라는 것, 이제 그 스포츠의 정치적인 속성 중에 상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식으로 유니폼에 자기의 그 개인이 아닌 그 국가나 자기 팀, 학교를 대표하는 로고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상징을 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 동일화라는 것은 동일시된다. 내가 그 자신이나 팀과 동일시되게 시키는 것. 특히나 이 선수뿐만이 아니라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으면 하는 생각, 이런 부분에, 그래서 경기에 몰입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동일화,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꾸며내고 선동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 정치의 속성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꾸며내는 것이 결국은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최근에 얘기되는, 예전에는 그런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런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딱히 바로 떠오르는 부분들은 없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 스포츠 정치적 속성 중에 조작이란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물어볼 텐데, 지금 제가 뭐 이 부분 이따 이 2차 시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생각나면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라도 체크해놨다가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제도 다음 챕터는 정치제도의 발전과 스포츠 특성의 변화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게요. 원시 시대 정치제도와 그다음에 중간에 봉건 정치제도, 넘어오는 중세세기부터 이제 근대 현대로 오면서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원시 아주 예전에
그 정치제도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가 존재했다. 그때 우리가 그 영화, 아주 예전 영화를 보면 우리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경기장에. 이제 그때 아주 예전에 중세 시대에 보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 신체적으로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제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동물 사자와 뭐 이렇게 대결을 시킨다든지 사람끼리 창과 방패를 가지고서 마차를 끌고서 뭐 싸운다든지, 그러면 이제 죽이는 것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체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활용?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스포츠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키워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스포츠와 같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쟁 구도가 존재했다라고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봉건 정치, 중세 시대에 봤을 때 스포츠 활동은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병사들의 무술을 연모하고 신체를 단련시키는 훈련용으로 스포츠를 이용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현재도 저쪽 이란 저쪽 아랍권에서는 지금도 계속 몇 년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쟁이 있었고요. 그 훨씬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쟁들이 국가의 어떤 땅을 더 확보하고 국민들의 어떤 국익,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사들의 무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단련시키는데 있어서 훈련용으로서의 스포츠가 이용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 대중성, 스포츠 활동을 대중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 스포츠 7330 이런 캠페인도 열고 그렇잖아요. 각 나라들마다 다양한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엽니다. 자, 그래서 그 정치제도의 발전과 스포츠의 특성이 변화해서 크게 세 가지로 그냥 원시, 봉건, 근대 정치제도에 따라서 이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용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굳이 뜯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최근에 와서는 이 스포츠라는 활동이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이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했었던 어떤 뭐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부분도 아니고요. 특권 계층의 전유물로 취급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훈련용으로 썼던 것도 아니고요. 현재는 그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스포츠를 장려한다. 스포츠의 가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사교를 위해서라든지 또 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뭐 이외의 다양한 개인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이해. 스포츠 정책의 정의. 저희 한 20분 거의 다 돼가는데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명이 좀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이 스포츠 정책의 이해에 대해서 체크 한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정책의 정의. 스포츠의 가치와 이념을 확산시키고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자, 그리고 스포츠 정책의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 것 보면 스포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시책이고, 스포츠의 가치 및 이념의 확산, 스포츠의 대중화 등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자원 확보와 분배의 과정이고,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스포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동의를 구하고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스포츠 정책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3주차 아니군요. 4주차가 되는군요. 지금 3주차 2차시 녹음이니까 4주차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대면을 통해서 이 스포츠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3주차 수업 스포츠와 정치에 있어서 오늘 스포츠와 정치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중에 승기능적인 측면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측면 함께 이해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정치 제도의 발전과 스포츠의 특성의 변화가 어떻게 원시시대와 봉건시대와 근대 정치 제도는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 특성들을 잠깐 알아봤고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좀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대학 수업이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프라인이었으면 2시간 내내 수업을 진행하면서 끊김없이 다양한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진도가 많이 나갈 텐데 온라인 흔히 여러분들이 싸강이라고 부르죠. 싸강 때문에 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3주차 녹음을 했으니까 만약에 4주차가 또 녹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도 좀 내용을 좀 더 함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 사회학 3주차 1차시와 2차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